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보다 운을 벌어라 라는 책을 같이 공유하고자 소개해 드리는데요. 돈보다 운을 벌어라 라는 책은 김승호 씨가 지었고요. 2013년 4월 9일 발행되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요. 1. 돈보다 운을 벌어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돈과 행복, 돈과 운명, 포부와 절제, 운이란 존재하는가? 운 좋은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을 이긴다. 좋은 운을 담는 좋은 그릇이 되라. 2. 운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람처럼 들어오고 전기처럼 통하는 것. 좋은 사람을 내 인생에 끌어모으는 법. 무심코한 행동이 운을 도망가게 만든다. 복권은 사야 하는가? 운이 새어나가는 곳을 단속하라.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법. 충분히 쌓이면 화산 폭발처럼 행운이 덮쳐온다. 착한 사람 대 강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 시큰둥한 사람은 왜 불운한가? 아홉수와 삼재, 운이 나쁜 시기를 무사히 건너는 법. 3. 운의 원리. 운이란 때가 되면 돌연히 나타나는 것. 단 하나의 원리, 항상성. 공공의 이익은 유기체의 생존 본능. 운의 원리를 알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작은 운을 계속 모아라. 징조, 미래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원리. 상징을 알면 좋은 운을 끌어올 수 있다. 어떤 성격이 유리한가? 액땜은 분명히 존재한다. 여자는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운이 좋다. 4. 주역의 원리로 운을 경영하라.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자산이다. 돈이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 약속이 흔들리면 미래도 흔들린다. 시간을 버는 방법. 운의 맥을 잡아라. 운은 흐름이다. 리듬을 타라. 좋은 운이 모이는 곳. 상서로움, 행운을 끌어당기는 성품. 성품의 기천에 따라 운도 달라진다. 운명의 순환, 불운의 늪에서 탈출하라. 조직운은 대표자의 격조와 임원의 경건함에 달려있다. 가장 나쁜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는 사람. 목차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돈보다 운을 벌어라.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실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반대로 실력도 별로고 부지런하지도 않은데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노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운을 잘 알고 있느냐, 운을 잘 활용했느냐의 문제다. 운은 전선을 통해 전류가 흐르듯이 사람을 통해 흐른다. 풍요로운 미래는 절약이나 저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운이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매사에 조심하게 되고 종종 운의 육감을 통해 그것을 발견한다. 운은 어디에서 오는가? 운은 밖에서 온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라. 발전이란 밖으로 향하는 자에게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우주는 변화함으로써 진화해 왔고 변화하지 못한 생물들은 멸종의 길을 걸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항상 해왔던 짓만 계속하면 발전이 없거나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운은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위해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쌓고 저축해 가는 것이다. 충분히 쌓이면 화산이 폭발하듯이 행운이 덮쳐온다. 요즘 카리스마라는 말을 흔히 쓴다. 가수나 정치인 같은 유명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나온다. 카리스마가 대충 무슨 뜻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쉽게 말해 카리스마는 멋지고 강렬한 사람이다. 멋지기만 해서는 안 되고 강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멋지고 강해야만 카리스마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다는 것인가? 인복은 카리스마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카리스마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척 매력적이고 아주 강하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매력과 강인함, 인복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결론이다. 매력은 어떻게 가꾸는가? 얼굴이 이뻐야 하는가? 키가 커야 하는가? 돈이 많아야 하는가? 옷을 잘 입어야 하는가? 노래를 잘 해야 하는가? 술을 잘 마셔야 하는가? 착해야 하는가? 아니다. 전부 틀렸다. 매력은 목소리에서 나온다. 목소리? 그렇다. 목소리는 영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소리가 훌륭하면 매력이 넘치는 법이다. 목소리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기운이 들어있다. 긴 얘기 할 것 없이 좋은 목소리를 내면 매력이 있고 매력 있으면 인복이 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매력에서 카리스마와 매력에서 목소리를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목소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라 좀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착하게 살기만 하면 하늘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큰 착각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을 들어보았는가? 스스로 돕는 자가 바로 강한 사람이다. 거지가 거지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약해서다. 약한 사람은 남에게 기대려는 사람, 자기 자신을 돕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는 악한 것보다 못하다. 악한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하루아침에 착해질 수도 있다. 착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강함이란 특별한 사람만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악독하다는 말이 있는데 아주 강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사실 독한 사람은 그것이 강함을 뜻할지언정 악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남들이 볼 때 강한 사람은 악해 보이는 법이다. 약한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대단한 착각이다. 강한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모함하는 것이다. 약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할 수가 없다. 늘 남의 도움을 받을 궁리만 하기 때문이다. 강함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다. 우주도 강하기 때문에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다. 인생도 다를 바 없다. 약하고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편리하게도 착함이라 주장한다. 이는 비겁한 짓이다. 사람은 강함을 갖추면서 착함도 갖추어야 하는 법이다. 강해질 생각은 하지 않고 착해질 궁리만 하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착하게만 살면 하늘이 복을 주겠지 하고 기대한다면 크게 후회할지도 모른다. 착한 것이 좋은 운의 필요 요건이 될 수는 있으나 충분 요건은 아니다. 강함을 갖춰야 좋은 운을 끌어들일 수 있다.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을 보면 이들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바가 있었다. 정열적인 힘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도 대개 이렇다. 정열적인 사람은 성공도 빠르고 실패도 빠르다. 속도가 있기 때문이다. 일의 속도, 이는 정열의 또 다른 모습이다.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정열의 한 모습이다. 여간해서 지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열은 특별한 힘인 것이다. 이는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실력이 다소 떨어져도 정열적인 사람은 어느 순간 목표로 삼았던 고지에 도달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 이 말도 정열적인 사람에게 꼭 맞는 말이다. 이런 사람은 실패를 해도 아름답고 또한 쉽게 재기한다. 풀 죽어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정열의 반대되는 모습이다. 풀이 죽어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사람이므로 당연히 하늘이 그를 도울 리 없다. 반대로 정열이 넘치는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 그래서 정열적인 사람이 쉽게 성공하는 것이다. 1년 내내 별 볼 일 없이 지낸 인생이라면 밖으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요즘 들어 잘 나가는 것 같다면 더더욱 조심하고 자중하며 조용히 살아야 한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다. 인생의 봄이 오는 듯하면 조용히 살아야 하고 가을이 오는 듯하면 열심히 나서야 한다.
운의 원리. 운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 때로는 자신의 운이 좋기를 기대한다. 행운을 기대하는 것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돈을 아끼는 것과 운을 버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귀인이 되기는 아주 쉽다. 운을 끌어오는 것 역시 귀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쁜 습관 고쳐서 단정한 사람이 되고 좋은 습관 익혀서 귀한 사람이 되면 운은 무조건 좋아지게 된다. 독자 여러분은 30년 후를 내다보며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30년이 멀다면 당장 내년을 보자. 여러분은 내년에 달라지기 위해 올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나이만 먹고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 세상의 모든 거대한 것은 작은 것이 쌓여서 이룩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주에서 공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은 대중적인 것과 다르다. 우주적으로 옳은 것이 공이다. 그래서 공을 공정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인간도 공정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늘로부터 보호받고 인정을 받는다. 공공 질서를 지키는 행위도 공정한 행위다. 타인을 위해 질서를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공공의 물건을 몰래 집으로 가져가면 재수가 없다. 하늘이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벌을 주기 때문이다. 법을 잘 지키는 것도 공정한 행위다. 소크라테스는 공정함을 위해 법을 지켰고 잘못된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질서를 따르는 정신을 인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질서는 공정함이다. 집 앞에 쌓인 눈더미를 치우는 행위는 지나가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니 질서이고 공정함이다. 저 혼자 떠드는 사람은 질서를 파괴하는 자다. 이는 이기적인 것이다. 노래방에 가서도 저 혼자만 노래하려는 자가 있다. 이는 재수 없는 자다. 공정함에서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회사에서 열심히 공정하게 일하면 복을 받는다. 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회사를 이롭게 했으니 하늘이 보상해 주는 것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하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말이다. 아침에 깨어나면 이기적이고 비겁한 마음을 털어내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공정한 마음, 하늘 같은 마음, 반성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져라. 오늘은 고단해도 내일은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귀인이 되기는 아주 쉽다. 운을 끌어오는 것도 귀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쁜 습관 고쳐서 단정한 사람이 되고 좋은 습관 익혀서 귀한 사람이 되면 운은 무조건 좋아진다. 특별히 좋은 행동에 의해 큰 운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습관은 운이 계속 좋아지게 만든다. 나쁜 습관을 고치거나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다른 책에 다 나와 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 보면 큰 것도 갖출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작은 운을 소중히 기르면 이것이 나중에 큰 운을 불러온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고 완전한 습득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나의 운은 신분이 바뀐다. 회사에서 진급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 사람의 가치 등급이 상향된다는 뜻이다. 품위지수라고 해도 좋다. 나의 품위지수는 얼마나 될까? 이것이 낮으면 재수 없는 사람이다. 높으면 반드시 좋은 운이 따른다. 운이란 차분히 일으켜 나아가는 것이다. 좋은 습관의 목록을 만들어 두어도 좋다. 장담컨대 품위를 갖추면 좋은 운이 오지 않을 수 없다. 주역의 원리로 운을 경영하라. 운이 오는 것도 혹은 떠나는 것도 다 마음 때문이다. 그러니 고칠 것은 마음뿐이다. 상서로운 행동이란 상서로운 마음의 겉모습일 뿐이다. 모두에게 쌓여있는 불운의 요소들은 존경심을 통해 점점 녹아내린다. 귀인을 존경하면 귀인이 되고 부자를 존경하면 부자가 된다. 운이란 개인이 개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맥을 통해 공급받기도 한다. 운이란 원래 전념성이 강한 것이다. 그래서 재수 좋은 사람을 자주 만나면 행운도 얻을 수 있다. 강하고 착한 사람, 즉 귀인을 만나면 황무지도 개척되는 법이다. 이것이 운명의 맥이다.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밝은 곳으로 나오라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고 자기 의견도 좀 내고 남의 말에 고개도 끄덕이고 모임에 나가서 회비도 내고 구석이 아니라 탁 트인 곳에 앉아
남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하고 친구들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선물도 좀 하고 함께 놀러 가기도 하고 남들과 어울려 영화도 보고 큰 길로 당당하게 걸어 다니고 한자리에 진득하게 오래 앉아 있고 밝은 색깔 옷도 입고 성큼성큼 시원하게 걷고 남에게 시간을 베풀고 사람을 보고 미소도 짓고 싸운 사람과 화해도 하고 남이 말하면 인정도 하고 남들 꽁무니에만 따라붙지 말고 앞으로 나서고 고개 좀 숙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수산건의 징후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돈이 생기는 일도 늘어나고 종래에 가서는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 단 여기서는 지독하게 가난한 경우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경우를 말한 것뿐이다. 일시적인 가난은 여러모로 재수 좋은 짓을 찾아서 하면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너무 오래 가난하면 하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고쳐야 한다. 필경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들과 소통하면서 밝게 살아야 할 것이다. 주역에 풍수한이라는 괴상이 있다. 복이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괴다. 또한 이 괴는 약속을 안 지킨다는 뜻이 있다. 세상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한다. 약속은 태산처럼 지켜야 한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니 그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강하고 착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 운이란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전기 같은 것이다. 강하고 착한 사람은 현재 그 자신이 행운을 누리지 않더라도 남에게 큰 도움을 준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한다. 운도 짝이 맞아야 크게 번성하는 법이다. 동업을 하라는 게 아니다.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된다. 대화를 나누거나 사인을 받아와도 된다. 맥이란 통하는 데 뜻이 있다. 강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운은 섬광처럼 흐를 것이다. 흔히 인맥을 만든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간에서는 운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돈의 도움을 받기 위해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된다. 그것은 거지 근성이다. 주고받는 마음이 가장 좋다. 운을 주고받으라는 얘기다. 운이란 내가 남에게 주기만 해도 증대된다. 물론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명심할 것은 인맥이란 돈이 아닌 기운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묻겠다. 독자 여러분은 강하고 착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가? 만나려고 노력은 해봤는가? 그런 적이 없다면 이제까지 운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 이 주문을 외우면 좋은 운이 다가오리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매 순간 강한 의지를 품고 아름답게 행동하라. 이것은 운을 올바르게 경영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무엇이 강한 의지이고 아름다운 행동인지는 각자가 찾아내고 선택해야 할 몫이다. 강한 의지와 아름다운 행동을 실천하다 보면 운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오늘 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책을 통해서 2020년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부자 되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